그럼 엑셀을 실행해 볼까요? 시작 단추, 요 밑에 시작 단추 있거든요. 누르셔가지고. 자, 요 안에 보면 엑셀 여러분들 아이콘이 있죠? 엑셀을 실행합니다. 클릭하면 엑셀이 실행될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확대 해드릴 겁니다. 파일 여는 방법은 열기 눌리가지고 찾아보기, 찾아보기. 그리고 여러분들 로컬 디스크 C, 여러분들 로컬 디스크 C로 돼 있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C지만 여기 가셔가지고 우리 미리 넣어놨거든요. 아까 2024 커말리그 2월 4일 방특파. 왜냐하면 이거는 11시 반도 써야 되니까 또 누가 막 이거 손댄 거거든요. 안 된 것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요거 더블 클릭. 그리고 엑셀로 들어갑니다. 엑셀. 그리고 작업 파일로 들어갑니다. 완성 파일은 뭡니까? 아, 답안 파일이에요. 나 답안 보시면 쓰면 되고 그 10페이지에 책 보시면요. 작업할 경로가 적혀 있거든요. 1장 출제용 01 폴더 가렸습니다. 요 폴더예요. 여기에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가 처음에 출제위원 01 문제를 열 겁니다. 야를 더블 클릭해서 여십시오. 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고 필터부터 배울 거예요. 문제 1번에 1번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기초를 좀 하고 시작할 건데요. 자, 제가 일단은 고급 필터는 요 메모장 내용은 제가 오늘 했던 요 내용은 올려놓을 거예요. 메모장. 굳이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책에 설명 좀 돼 있지만 추가적 설명인데요. 고급 필터는 뭐냐? 추출 결과를 원본표에 표시할 건데 야는 조건 만족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넣을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급 필터는 참조로 조건을 직접 입력해서 사용이 됩니다. 따로 기능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조건 입력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추출 결과를 원본표에 표시할 수 있지만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따로 추출하는 게 시험이에요. 다른 장소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에서 보시면요. 그 결과는 A35셀부터 표시하시오 돼 있잖아요. 이 말은 여기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어디에 결과를 출력해라? 35행부터 출력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다른 장소에 추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조건을 입력하느냐? 그게 관건이거든요. 조건 입력 방법. 자, 내려와서 여러분들 조건과 조건의 관계부터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조건과 조건의 연결고리가 이면서 이고 모두 연속범위 연결되어 있으면요. 동시만족입니다. 음. 근데 여러분, AND 함수나 OR 함수를 쓰는 거거든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것은 다 제시되어 있어요. 문제 보면 OR과 write 함수를 사용하라. 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왜 AND인지는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왜 필기시험 쳐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요 말은 꼭 외워놓으시야 돼요. 실기만 칠 거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말이 들어가면 동시만족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커말 2급 시험에서는 조건 입력할 때 같은 행의 조건 입력하면 동시만족이 되는데 1급은 그렇지 않아요. 1급은 수식으로 작성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식도 수식이고 계산식도 수식인데요. 수식의 시작은 항상 넌으로 시작해요. 그러면 수식으로 작성하면 수식 처리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조건을 검사하기 때문에 논리적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하시는데요. 조건 입력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요거 하기 전에 기초 부분을 좀 배우면요. 기초 부분. 우리가 조건식을 넣을 겁니다. 조건식 넣을 때 조건 입력 순서. 여러분들 참고로 기본 패턴이 일단은 여러분들 앞에 넌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and나 또는 or 함수가 들어갑니다. 동시 만족이냐, 한 가지 만족이냐. 그래서 갈로 열고 요 안에 조건식이 들어가거든요. 어. 또 이 조건식을 어떻게 넣느냐, 여러분들 그 부분인데요. 제일 기초가 셀 주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교값이 들어가거든요. 비교값은 문자가 들어가면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고요. 숫자가 들어가면 쌍따옴표 안 칩니다.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 그 다음에 고급 필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함수가 대입되고요. 결과값이 나오겠죠. 결과값을 추출해서 그 추출한 값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값하고. 딱 이 두 개 패턴밖에 없습니다. 조건식 넣는 순서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엑셀이 처음인 분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과 같습니다. 요거 하고 쉬었다 할게요. 가라고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가라고. 그러면 좀 굵게 서 보여드리면요. 옆 밑에는 만약에 100일 합시다. 그럼 제가 이 가인지 가가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한번 시글러 보면요. 넌이 들어가고 주소를 찍을 수 있죠. 이제.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는 이꼴 같으냐 이거죠. 가와 같으냐 할 때 문자 아닙니까? 쌍따옴표 묶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가와 같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검수할 때, 맞네 이겁니다. 그럼 엔터 치면 표가 나오죠. 근데 사용자가 이 나냐라고 검사하고 싶어요.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펄스. 이 결과값이 나오는 거죠. 어. 숫자도 마찬가지죠. 숫자도 여러분들 만약 이 데이터가 100 이상 값이냐 해서 숫자를 쳤을 때는 쌍따옴표 안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 이상 값이 맞죠? 그죠? 100을 포함해서 들어가니까. 들어. 근데 100 미만이냐 하면 미만값 작지는 않죠. 그죠? 그러니까 펄스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이 순서예요. 간단히 말하면 요 순서. 그죠? 함수가 들어가면 함수에서 구했던 결과값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딱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냐면 동시만족이냐, 엔드 함수 쓰느냐, 내려와서 여러분들 or 함수를 쓰느냐, or은 이거나 또는 뭐뭐와 or 관계거든요. or은 한 가지 만족하더라도 true가 나옵니다. 조건이 두 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함수는 함수명이 오면 괄호를 열고 꼭 괄호를 닫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들어갈수록 다 인수라거든요. 인수는 무조건 여러 개 들어갈 때는 쉼표로 구분합니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조건은 항상 두 개 이상이 됐다 이거죠. 이렇게 수식으로 작성하도록 했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딱 외울 것은 이겁니다. 1급에서는 수식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여러분들 요렇게만 나오잖아요. true and false. 그래서 같은 이런 표를 사용할 수 없고요. 그냥 조건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필드명 원래 입력할 자리에 조건이라고 입력했으면 됩니다. 그럼 엑셀에 여기에 우리가 나중에 할 거지만요. 그 A 30부터 3 여기에 조건을 입력해라고 문제 속에 제시하거든요. 여기는 원래 2급에서는 같은 필드명을 쳐서 예를 들어서 학과가 경영학과만 추출하겠다면 여기에 학과를 치고 밑에는 경영학과를 쳐야 돼요. 그럼 엑셀이 여기로 가서 필드명 중에서 학과를 찾아가지고 밑에 입력했던 경영학과 데이터만 엑셀이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수식어로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수식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르고 학과를 쳤다, 학과를. 학과를 쳤을 때는 야가 학과로 가겠죠. 근데 true가 많이 나왔다면 여기에 true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야는 문자 데이터거든요. 못 찾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름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앞으로 할 거지만은 조건이라고 치고 제가 임시로 식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이 주소 찍고 이과가 이꼴 경영학과냐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경영학과 맞죠? 만약에 이게 꼭 경영학과이더라도 만약에 제가 경제학과라 치볼게요, 경제학과. 그럼 펄스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쌤 펄스만 찾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엑셀은 true인 것만 찾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야가 조건을 찾으러 가자 하면서 가는 거죠. 없죠. 아무리 찾아도 조건 필터면 없어요. 근데 야가 수식으로 작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뭐 내가 직접 가서 검사하자 이겁니다. 그럼 일일이 여기 가서 검사를 해. 어, 야는 펄스 아닙니까? 그럼 다 쭉 경제학과만 찾는다면 쭉 펄스로 쭉 단식하죠. 셀마다. 여기에 딱 와서 야는 트루네.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에 관련된 요 행들만 추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1급에서는 임시 이름인 조건이라고 입력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수식으로 직접 가서 논리적 검사를 수행해 버리거든요. 셀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조건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거만 한 가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 입력할 범위를 제시하는데 시험에서는 항상 첫 번째 셀 주소에는 이미 이름 조건 치고 두 번째 요 셀에 조건식을 넣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문제 보시면 지금 시행청이 대한상공회의소가 조건 1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명이 2급으로 끝난다 나오죠? 끝나는 부분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함수를 좀 써야 되거든요. 일단 이 관계는 여러분들 이거나라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려와서 여러분들 이거나는 OR 관계거든요. 그러면 OR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럼 함수 사용법은 여러분들 처음에 요겁니다. 런이 들어가고 함수명이 들어가고요. 발로 열고 안에 들어가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함수명은 여러분들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수를 구분할 때는 인수가 여러 개 들어갈 때는 콤마로 쉼표인 콤마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넌이 들어가고요. 이제 이 관계는 OR 관계거든요. 그래서 OR 함수가 돼요. 발로 열고 조건 1을 넣을 거고요. 열. 조건 2는 열을 내요. 그러면 콤마 찍고 조건 1을 넣을 겁니다. 요때는 이제 셀 주소 비결산자 비교값. 야는 셀 주소보다는 2급으로 끝나니까 여러분들 참조로 올라가서 이 두 개만 추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함수가 이제 라이트 함수인데 제가 라이트 함수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기 전에. 여러분들 라이트 함수는 이제 텍스트 함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라이트, 레프트, 미드가 시험에 잘 나와요. 배열 수식에도 잘 나옵니다. 다른 함수와 같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이 함수는 텍스트 함수라 하고요. 요거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일단 라이트 함수는 공식이 셀 주소 콤마 숫자입니다.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는 끝나는 끝에서 나오면 여러분들 끝이니까 오른쪽에서 추출해야 됩니다. 그죠? 기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라이트 해가지고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데이미를 추출하고 싶다. 이 두 글자만. 그럴 땐 오른쪽 기준에서 몇 개가 갖고 오면 되냐면요. 하나, 두 개. 그러면 데미가 나온다. 그렇죠?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자 눌려볼까요? 컨트롤 N. 그럼 새 통합 문서가 한개 열릴 거예요. 한 개 열어놓으시고요. 컨트롤 키 눌리고 영어 N.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A1 셀에 아카데미를 한번 쳐볼까요? 기초를 좀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아카데미란 A1의 데이터에서 우리 데미만 추출하고 싶어요. 그 오른쪽 기준에서 두 개죠. 그러면 너나시 가지고, 자, RI만 쳐도 라이트 함수가 나오거든요. 요거. 야를 더블 클릭. 그리고 이제 셀 주소, 데이터가 있는 주소 찍고, 야를 찍고,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A1 지킵니다. 이렇게. 그리고 콤마 찍고, 인수 구분은 심표죠. 여기서 두 개만 추출을 해야 되겠죠? 2라운드 넣어볼까요? 데미가 나오는지 엔터 치니까 데미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 함수는 오른쪽 기준에서 숫자만큼 추출합니다. 거기 라이트 함수의 공식이. 음. 이것만 안 하고 추가적으로 좀 더 하겠습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 시작하는 혹은 끝나는, 시작하는 시작 값이 이렇게 나오면 왼쪽부터 추출해야 되거든요. 시작이니까. 그래서 레프트가 나옵니다. 공식은 똑같아요. 야는 왼쪽 기준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아카데미에서 아카만 추출하고 싶어요. 그럼 왼쪽에서 몇 개? 하나, 둘. 그럼 우리 또 한번 해볼까요? B2셀에 가셔가지고 넌 하시고 레프트 해보겠습니다. L2만 쳐도 레프트 나옵니다. 그리고 요아를 더블 클릭하시면요. 가로가 열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A1 주소에서 왼쪽에서 두 개만 추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콤마 1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카가 왼쪽 기준에서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레프트는. 마지막으로 미드 함수가 있는데요. 미드는 시작 위치라는 인수가 한 개 더 들어가요. 야는 기준을 잡아줘야 돼요. 미드는 미들 약자지만은 중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중간에서부터라는 말보다는 시작 위치를 잡아주고 숫자만큼 추출이거든요. 그럼 시작 위치 기준은 왼쪽에서 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서는 몇 번째를 시작으로 뭐뭐인 하면 여기 시작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카데를 추출하고 싶어요. 카데. 카데는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중간합니다. 이럴 때는 시작점을 잡아줘야 돼. 시작 위치를. 그러면 칸은 왼쪽에서 시작 위치를 정한 데 있죠? 칸은 왼쪽에서 두 번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는 두 번째를 기준으로 카되니까 두 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야는 숫자, 야는 시작 위치. 그럼 이를 기준으로 두 번째를 기준으로 두 글자를 갖고 와야 되니까 2,2가 되는 거거든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3셀에 가서 눈에서 미드 해볼까요? MI만 쳐도 미드 있죠, 그죠? 더블 클릭. 그러면 A1 주소 찍고 여러분들 콤마 두 번째를 시작으로 몇 개까지? 두 개. 2,2죠? 발로 닫고 엔터. 그러면 카드가 나오죠. 음. 근데 여러분 요 함수의 기본 공식 설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고 가야 되거든, 우리는. 자, 그런데 이 함수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함수는 모든 추출한 모든 데이터는요, 문자 데이터로 바뀝니다. 성격이. 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칙 연산을 계산할 때는 물론 숫자 성격으로 계산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논리적 검사를 수행할 때는요, 비교값을 입력할 때는 모두 텍스트 형태로 비교해야 되거든요. 왜? 문자로 인식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문자 데이터는 기본 정렬이 왼쪽이고요.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거든요. 이 안은 어떤 정렬을 눌려서 된 거는 아니에요. 아무런 눌린 게 없어요. 기본 정렬 문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됩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5를 추출했다면 이게 숫자라면 5는 오른쪽에 딱 추출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숫자 5를 그냥 치볼게요. 오른쪽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출하면 왼쪽으로 가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넌에서 라이트를 했습니다. 한 개만 추출해 볼게요. 자, 이 주수에서 한 개만 1 하면 5가 나오겠죠? 근데 5가 결과가 정렬해 보시면 왼쪽이 됩니다. 그죠? 얘는 문자 데이터 성격이에요. 근데 우리 사칙현상으로 할 때 넌에서 곱하기 하면 숫자의 성격으로 곱해집니다. 10을 곱하면.
50이 되죠. 그죠? 그런데 논리적 검사를 하면 달라집니다. 자, 이 안에 있는 주소 5는 같으냐 이거죠. 5와 같으냐. 지금 제가 입력했던 5는 숫자 데이터 5를 친 거거든요. 근데 얘는 문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쌍둥이라. 쌍둥이인데 형님, 동생. 얼굴은 같은데 그죠? 성격은 좀 틀리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엔터 치면 나 형님인데 동생 아닌데 벌써 동생 5로 배겨야 됩니다. 그 문자 5로 어떻게 넣느냐? 숫자 앞뒤로 쌍따옴표를 묶어주면요. 문자 5라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쌍따옴표 치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문자 5냐? 맞습니다. true. 야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텍스트 함수를 넣었을 때 숫자는 쌍따옴표 안 친대놓고 왜 치는 겁니까? 아, 문자 텍스트 함수 썼을 때는요. 모든 숫자를 추출하면 문자가 되기 때문에 비교값 숫자를 입력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요. 쌍따옴표를 묶어줘야 돼요.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 한 가지. 자, 그럼 우리는 준비가 됐고, 한 개 더 기초. 여러분들 혹시 비교선자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참조로 비교선자를 한번 기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올라가서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비교선자가 있거든요. 이거 필수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고급 필터하고 조건부 서식 삼수할 때 다 써야 됩니다. 일단 이상은 크거나 같다. 여러분들 이거 같이 외워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하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양사대역이 있는 거는 같지 않다,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너는 같답니다. 6개 외우면 돼. 수학적 기호에서는 요거잖아, 이상은. 근데 엑셀은 입력이 좀 조금 힘드니까 그 뒤로 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상과 이하는 뒤에 는이 들어가죠. 그죠? 요거 잘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음. 우리는 이제 요것을 넣어보면 조건 1에는 야를 넣을 거거든요. 그럼 넣을 때 제가 말로서 먼저 설명드리면 요거죠. 너에서 OR 시행청 셀 주소 찍고 이꼴 비교를 해야 되겠죠. 비연산자는 항상 중간에 비연산자가 들어갑니다. 문자는 쌍따옴표 치고 대한상위소냐 야가 조건 1입니다. 콤마 조건 2는 라이트 써가지고 여러분들 자격증 명 주소 찍고 비교값 글자가 두 글자입니까? 그러면 두 개를 넣어주시, 2를. 야가 급으로 끝난다 나오면 1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문제마다 달라집니다. 지금 두 글자니까 두 개까지 추출해야지 비교가 되죠. 그래서 갈로를 꼭 닫아줘야 돼요. 열었으면 닫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하실 때 이것을 안 닫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에러 뜹니다. 왜? 함수 다 썼으면 갈로 닫아줘야 돼요. 닫고 비연산자는 2급이냐 그 말이죠. 요것을 수식으로 넣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항상 원칙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닫으셔도 관계없고요. 아까 열었던 컨트롤에는 요거는 닫아버리고요. 저장할 필요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건식 수식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 30셀 주소에는요, 무조건 조건이라 치면 돼요. 이메일은 조건. 홍길동쳐도 관계없습니다. 비하나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 대신 조건범위나 잡을 때 두 개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밑에는 수식 작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수식의 시작은 는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는 이제 OR 함수 엔드냐 OR이냐 이건 하니까 OR이죠. 소문자와 관계없습니다. 갈로 열고 조건일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시행청이 대한 상황에서인지를 검사하고 싶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주소 찍을 때 처음에 하신 분들은 이 여기 필드명이거든요. 야를 찍으면 안 돼요. 데이터 처음 주소 야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고 나왔다 해가지고 이것을 골라서 찍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첫 번째 주소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냐 할 때는 요 골라서 적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데이터 처음 주소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3을 찍고요. 이거 요소부터 검사하면 엑셀이 밑으로 검사를 다 수행합니다. 나중에 범위 잡아주면 항상 첫 번째 데이터 주소를 찍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그 밑에 로지컬이라고 영어 나오는 게 좀 있죠, 그죠? 이게 논리적이라는 뜻이거든요. 논리적 식을 넣는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소 찍고 같으냐? 비윤선자 는. 그 다음에 대한상공인지 검사할 겁니다. 그때 쌍따옴표 치고 대한 오타나면 안 돼요. 대한상공인수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비교값은 타이핑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엑셀과 약속이거든요. 문자는 무조건 쌍따옴표를 꼭 쳐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엑셀 개발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문자는 싫어하거든요. 콤마 조건 1이 끝났습니다. 인수구분은 쉼표. 그죠? 그 다음에 조건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조건 2는 그냥 주소 찍으면 안 되고 함수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적 데이터를 추출해서 검사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두 개만 추출할 겁니다. 라이트를 써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 라이트 RI만 쳐도 나온 데 있죠?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출판사 교재는 뭐로 텍스트, 넘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 수를 넣어라. 그 말인데요. 의미가. 우리는 셀 주소 찍을 겁니다. 텍스트는 주소 안에 있죠. 올라가서 여러분들 시행청, 데이터, 이거 말고 자격증명 처음 주소. 요 필드명 찍으면 안 돼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주소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왼 오른쪽에서 몇 개? 두 개. 두 개 추출해야 됩니다. 갈로를 닫아줘. 그러면 추출되겠죠? 그 값이 이꼴 같으냐? 2급인지를 검사할 겁니다. 쌍따옴 치고 2급. 이게 조건이에요. 그리고 가로 OR 함수 가로를 닫아줘. 항상 함수를 다 썼으면 마지막은 닫아준다. 엔터 치면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엔터 치볼까요? true가 나오. 이 행은 여러분들 추출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식을 잠시 보여드리면, 쌤처럼 안 나오는데요. 하는 분들은 요 식을 확인하시면 되죠. 자, 야가 조건 1이고요. 야가 조건입니다. 잘 됐다면 true가 나올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작업을, 이제 고급 필터 기능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추출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죠.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쓰느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 고급 필터 작업 순서인데요. 처음에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원본표 안에 셀 포인트를 두고 시작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본표를 했더만은 여기에 두면 안 되고요. 원본표는 데이터 입력된 요 표. 요 안에 아무 데나 둬도 관계없습니다. 두는 이유는 뭡니까? 두는 이유는요. 목록 범위가 자동으로 잡혀요. 고급 필터는 들어가면 목록 범위를 먼저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잡힙니다. 한번 볼까요? 표 안에, 원본표 안에 두고요. 자, 여러분, 기능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 다 데이터 탭에 있어요. 위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정렬 및 필터 그룹이 있죠? 야를 탭 메뉴라고, 이 좁게는 요 글자는 그룹 이름이라거든요. 그럼 정렬 및 필터 그룹에 이런 고급이 고급 필터. 야, 고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급 필터 창이 뜨죠?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범위도 안 잡았는데 여기 보시면 목록 범위가 잡혀 있습니까? 근데 바깥에 두고 하면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여기서. 또 약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그죠? 자동으로 잡히니까 편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결과는 우리 현재 위치에 여기 필터할 건 아니고 다른 장소의 결과를 출력할 거거든요. 복사해서. 두 번째 옵션을 바꿉니다. 요것으로 바꾸면 복사 위치 야가 활성화가 됩니다. 바꿔볼까요? 두 번째 옵션 요걸로. 야 하얗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건 범위 칸에 커서 두시고요. 안에 클릭. 요 안에 두고 여러분 조건 입력했던 거 여러분들 여기에 조건이란 요 타이틀 글자 포함해서 두 개를 잡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야가 들어가야 돼요. 입력을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이 두 개는 잡아줘야 됩니다. 음.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어디서 추출할 거냐면요. 커서 두시고 책에 보면 A35부터 출력하셔야 되겠죠? A35 주소만 이렇게 찍어줍니다. 어디서 복사 위치 여기 있어. 그리고 확인 누르면 결과가 여러분들 35엔부터 47엔까지 나오면 잘하신 겁니다. 어,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들 조건식이 잘못됐다고 보면 돼요. 기능을 잘못했다든지. 여기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식은 요겁니다. 요거. 자, 안 된 게 있으면 체크해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 13페이지 보시면요. 닫았다면 열기, 찾아보기, 완전 정복 01입니다. 요것을 여시면 돼요. 자, 데이터는 들어가 있고요. 문제 파악을 좀 해드리면요. 요번에는 직급이 과장이 아니까지가 조건 1입니다.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면서라는 말을 동그라미. 면서는 이면서 연결고리거든요. 이면서. 이면서는 동시만족이에요. 조건 1과 조건 2가 다 true값에 나와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엔드 함수가 나와 있잖아요. 선생님, 낫은 뭡니까? 낫은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부정이죠. 낫은 부정 함수입니다. 낫 함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연봉이 중간값보다 크다. 조건입니다. 그때 중간값을 구한 함수가 미디언 함수거든요. 이때 포인트가 한 게 있어요. 자, 일단 문제 파악을 해드리면 함수 정리 미디언 함수는 공식은 범위입니다. 야는 범위에서 중간값을 구한 함수거든요. 그러면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값, 평균하고는 관계없어요. 20이 나오고요. 네 자리면 여러분들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빼고 중간에 있는 두 개를 더해서 나누기 이항값이 나온다는 소리죠. 우리는 실기에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엑셀이 알아서 구해줄 거니까. 필기 시험에는 아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필기는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적어 놓은 거고. 낫은 인수값을 부정하는 부정함수입니다. 이 결과의 반대가 되버리죠. 낫. 그럼 우리는 이 두 함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직급세 줄수 있고 과장이냐가 아니다.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과장이 너네 반대는 같지 않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죠. 요렇게 써버려요. 그럼 직급이 과장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요. 이렇게 왜 씁니까? 저는 이렇게 직급 주소를 짓고 같지 않다. 과장. 이러면 안 돼요. 시험장 가서. 왜냐하면 시험장 가면 제시했던 함수를 다 써야 되거든요. 실무에서는 이렇게 쓸 이유가 없죠. 이게 더 편하잖아요. 과장이 아니다. 그죠? 근데 시험에서는 야를 테스트하기 써야 돼. 그래서 이게 편하긴 편한데 나도 함수를 넣은 주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건 이가 중요한데요. 연봉 어떤 경우냐면 이 연봉 개개인의 연봉 금액은 전체 여러분들 나중에 전체 연봉 중간값을 구할 건데 요렇게 범위를 요렇게 잡을 거예요. 밑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소 형식을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밑으로 방향이 행방향이거든요. 여러분, 행은 요 숫자 행입니다. 행. 어, 이 알파벳은 열입니다. 행은 가로고 열은 세로거든요. 쌤, 세로로 잡혔으니까 열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야는 행방향이고, 데이터 입력 방향을 따지면 아래 방향, 현 방향, 오른쪽 방향은 보세요. 열 방향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행방향으로 잡았을 때는 이 범위는요, 움직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 보여드릴게요. 저기 중간값을 한 개 보여보면, 제가 고정을 안 한 주소를 상대 참조라는, 그럼 면에서 제가 미디언을 했어요, 미디언. 그리고 연봉의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 범위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요거 말고, 지금 제가 요거 좀 넓혀가지고 할게요. 가려지다 보니까. 자, 미디언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연봉의 중간값과 해서 쭉 잡았어요, 밑으로. 그럼 범위만 잡아주면 엑셀이 알아서 중간값을 구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주소가 상대 참조라거든요. 범위가. 상대 참조는 변하는 주소 또는 범위를 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하가 진짜 중간값이 맞아요. 어, 그건 이하는 여러분들 이거와 이것을 비교할 거거든요. 개개인의 연봉은 연봉이 중간값보다 여러분들 큰지를 검사할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요 밑에 주소도 이 값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이 항은 변하면서 비교하는 건 맞고 이 주소는 바뀌면서 맞습니다. 근데 이 항은 바뀌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해볼까요? 밑으로 자동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러면 두 번째는 이하고 비교할 중간값은 이 값이 돼야 되는데 이 값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제가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밀렸죠. 밑으로. 야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자꾸 범위가 밀려요. 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변하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좀 이해시키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주소 형식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요 기초 학습입니다. 엑셀의 주소 형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 참조는 변하는 주소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주소고 뭐 범위가 잡히면 범위죠 말 그대로. 그래서 변하는 주소 범위를 상대 참조합니다. 우리가 너네가 기본적으로 주소를 딱 찍으면 이렇게 찍히는 주소는 상대 참조라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들어가면 절대입니다. 고정된 주소예요. 야는 달러는 뒤에 것을 고정하거든요. 이거는 열이 고정하는 주소 행이거든요. 열 고정, 행 고정. 이런 주소는 상대 참조가 아니고 절대 참조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주소나 범위를 말합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상대에서 절대로 바꾸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함수할 때는.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것을 일일이 달러를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단축키가 있어요. F4키. 한 번만 누르면. 어. 자, 달러 다 들어간 주소를 절대 참조라고요. 여러분 혼합 참조는 한쪽만 고정입니다. 행 또는 열만. 이것은 뒤에 것을 고정한 데 있죠. 행만 고정이고요. 야는 열만 고정입니다. 이런 주소를 우리는 혼합 참조라거든요. 야는 나중에 조건부 서식하고 배열 수식할 때 많이 쓰거든요. 이 주소 형식은. 그래서 주소 야가 혼합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한쪽만 고정. 여러분들 고정을 안 시키다 보니까 야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 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어디서 보고 필터에서 무조건 고정입니다. 왜? 움직이면 안 돼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좀 지울게. 그 전제가 올라가서 이겁니다. 보고 필터에서 함수 사용 시 범위를 잡는 함수가 있겠죠. 그죠? 그 범위는 아래 방향으로 지정했을 경우는 반드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왜? 움직이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돼요. 야를 꼭 기억해. 알파 쌓기 한 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열방향으로 잡는 범위는 고정 아닙니다. 열방향 오른쪽은 안 해요. 아시겠죠? 밑으로 잡는 범위 고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것을 아시고 올라가서 요거죠. 나중에 중간값 범위 잡을 때 고정을 한다는 소리죠. 뭐가 야가요. 자, 동시만족이니까 AND고요. 조건 1, 조건 2를 둡니다. 그럴 때 조건 1은 not, 갈로 열고 직급 주소 찍고 같으냐, 과장과 같으냐가 아니다. 그 말이죠. 반대로 바뀌어버리죠. 이 안에는 같은지를 검사하는 식을 넣어줘야 돼요. 그의 반대는 같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요거 때문에 바뀌는 거죠. 조건 1이고, 콤마, 조건 2는 연봉 셀 주소 찍고, 크냐 이거죠, 초가. 미디언 쓰고 연봉 범위 잡을 때 여러분들 잡고 난 뒤에 막바로 F4키 한번 고정. 그리고 이 가로는 미디언 가로고요. 미디언. 뒤에 가로는 무슨 가로냐면 AND 함수 가로입니다. 아시겠죠? 가로가 두 번 닫혀야 됩니다. 요것을 조건식으로 넣을 겁니다. 요번 문제는 뒤에 보니까요. 성명, 연봉, 여러분들 요 세 개의 열의 데이터만 추출할 거거든요. 요것은 별과 셀에 출력할 필드명을 미리 입력 후 고거 필드 작업을 진행하시죠. 미리 입력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건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요거부터. 그러면 책 보시면 조건은 H부터 H3에 요게 넣어냈어요. 제 색깔 넣어드릴게요. 요게. 그럼 무조건 첫 번째 쓸 주소는 무조건 조건입니다. 조건. 조건 치면 돼. 항상 조건. 이메일은 조건.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식어로 조건식을 넣을 겁니다. 자, 함수는 너네서 여러분들 이면서니까 동시만족 AND 함수를 넣어야 됩니다. AND 발로 열고 조건 1은 not 부정함수를 써야 되는데요. not, n 오만 쳐도 이제 not 다 치겠습니다. 발로 열고. 자, 여기는 이제 직급이 과장과 같으냐를 넣어줘. 그럼 같지 않느냐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직급 주소 찍으러 합시다. 직급은 C 여러분들 3을 찍고 C2를 찍으면 안 돼요. C3이 이꼴 과장이냐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꼴 과장 발로 닫고. 근데 나 때문에 과장이 아니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야가 조건 일이 끝났어. 맞지? 콤마 찍고. 조건이는 여러분들 연봉 주소 처음 F3 이 사람의 연봉은 크냐 이거죠? 초과. 그다음 전체 중간값을 구한 연봉보다 큰지를 검사하는 게 조건 이금입니다. 그럼 중간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디언 ME만 쳐도 미디언이 나옵니다. 더블 클릭. 잠시만 함수만 없어 쓰고 싶어요. 할 때 fx를 누르면 뜨는데 늦어요. 이거 잘 필요 없어요. 근데 하고 싶으면 이거 하면 됩니다. 뭐죠? 여기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제가 가서 엔드 넣고요. 자, 똑같이 not 한번 더, 저는 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이냐 반대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까 했던 거예요. 자, 조건이는 이제 연봉 주소 찍고 크냐. 자, 미디언 써볼까 이제 M이 그리고 더블 클릭 그리고 범위 잡을 때 여러분 야부터 잡아야 됩니다. 밑으로 드래그 쭉 데려가세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딱 놓고 막바로 F4키를 눌리세요. 제가 막바로 누른 거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제가 이런 경우는 있을 줄 몰랐는데요. 범위 잡고 F4키 눌리세요 했다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수험생분이 있어요. 뒤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요. 습관적으로. 그리고 F4키 눌리면 보세요. 뒤에 거만 고정 안 됩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야는 바뀌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습관적으로 클릭한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으면
이 부분에 커스 안에 두시고 F4키 또 늘려주시면 한 번 늘려주시면 야도 고정되거든요. 이렇게 변경하면 돼요.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 잡자마자 F4키 한번 늘리면 깔끔하게 다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미디언 가로가 닫겠습니다. 마지막 엔드 가로를 닫아드리죠. 닫았죠. 닫습니다. 엔드 한번 쳐볼까요? 오, 나오네요. 펄스. 소리만 나오겠죠. 자, 그어서 여러분 우리는 따로 추출할 필드에 있는 데이터가 특정 필드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명, 연봉, 입사일이죠. 여기에 HO 셀에 타이핑을 해도 되지만은 여러분 오타가 날 때가 좀 있거든요.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명, 일단은 요 필드명 있죠? 성명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불연속으로 주소나 범위를 잡을 때는 두 번째부터는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연봉과 입사일을 드래그 불연속 잡히죠. 복사는 여러분들 컨트롤 C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단축키 알려드리면 컨트롤 C는 카피이기 때문에 복사입니다. 붙여넣기 하면 V인데 헷갈리면 붙이기 하면 됩니다. V니까. 근데 이것을 쓸 필요는 없고요. 여러 번 쓸 때 쓰고 일회용 붙여넣기는 엔터거든요. 엔터가 편해요. 왜냐하면 한 번만 붙여넣을 겁니다. 우리 복사부터 하고 가서 엔터 치면 붙여넣기 한 번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C 복사. 그리고 H5셀에 두고 여기에 두고 여기에 필드명을 넣을 거거든요. 복사했던 거. 엔터 한번 쳐볼까요? 잘 들어가. 일회용 붙여넣기입니다. 그러면 요거 복사 기능 해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음. 이렇게 하면 한 번만 붙여넣을 때 쓰는 게 엔터입니다. 잘 들어갔죠? 음.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잘 됐는지 보시고요. 잘 됐다면 여러분 기능 들어가 볼까요? 표 안에 두고 표 안에 두고 자, 똑같이 고급 필터 들어가기 위해서는 데이터 탭에 가서 표 안에 두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목록 범위 잘 잡혔습니다. 이 범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녹색 파선이 있죠? 여기 표 범위 전체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항상 이겁니다, 시험에서.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 컷을 주시고요. 두 개만 잡아주면 됩니다. 두 개. 요거 조건 범위. 입력했던 거. 마지막으로 복사 위치는 미리 입력했던 필드명 세개를 잡아줘야 돼. 왜? 이것만 추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인 누르면 나옵니까? 자, 그러면 여기 결과죠. 저 5행부터 어디까지 10행까지 나오면 잘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완료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시면 여러분들 보고 필터 한 문제 더 남아 갈 거고 기출에 나왔던 문제를 또 계속해서 풀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